제가 정호승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라는 작품을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럼 이 작품은 우리 친구들 입장에선 되게 낯설겠지만 선생님은 꽤 자주 가르쳤던 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요, 좀 이렇게 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참 아쉬울 정도로 좋은 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은요, 이제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2020년쯤이니까 뭐 21학년도 수능 특강이겠죠. 그때쯤 이제 실렸던 작품이어서 또 뭐 한동안 출제가 안 되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쌤은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면 여기저기 학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또 줄곧 봤던 작품입니다. 이거 이제 또 댕댕이를 키우는 친구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와, 이 시는요, 정말 시인의 어떤 표현력도 정말 대단하고, 정말 일상에 대한 통찰이 엄청나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시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시의 내용이 좀 길죠?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시인지 고민해 본 다음에 읽읍시다. 자, 볼게요.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라고 본인의 어떤 행동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하필 왜 윤동주 시집일까?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과연 윤동주 시집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가방을 들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겠죠. 나는 왜? 여러분, 나는요, 시적 화자인데요. 이렇게 1인칭 대명사가 쓰이면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죠.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본인은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봤더니 강아지가 아침 출근길에 신발에다가 오줌을 싸놓은 거예요. 거기에다 내가 그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가라는 이 말투를 써서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가 지금 늘어나죠. 그쵸?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고요.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연상되는 시가 하나 있죠.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를 보면요.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는 의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좀 되게 비슷한 느낌과 어조가 있죠.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여러분 제목이 그대로 나왔죠. 되게 중요하네요.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여러분 유사한 문장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드러나네요. 자, 이 사람은요,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걸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가방 안에 윤동주 시집이 들어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갖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럼 화자는요, 이 시집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본인이 지니는 어떤 가치관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윤동주 시집을 가지고 다니겠죠. 자, 근데 나는 그 강아지를 향해서 이 개새끼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즉, 한마디로 여러분, 화자는요, 그 강아지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그쵸?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했고요. 개새끼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여러분, 화자는요, 이런 과거가 있나 봐요. 과거에 화자의 경험인데요. 어느 날 개를 데리고 등산을 갔는데 어떤 사내가 아니 뭐 이런 산에다 개새끼를 데려왔어 라고 막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사람이나 개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겁니다 라고 싸웠대요. 즉 그 당시의 화자는요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랬던 내가 오늘은 강아지에게 구두를 내던지면서 이 개새끼야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화자의 어떤 가치관인 거죠. 화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 생각한대요. 근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성찰하고 있죠. 내가 강아지 하나에게도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강아지가 나를 미워할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이런 거죠.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실제로 정호승 시인에게 말한 적이 없겠죠. 한마디로 윤동주
시집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죠. 윤동주 시집에서는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집을 통해 용서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대요.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성찰하고 있죠. 즉, 이 사람은요, 인생의 순례자가 되는 게 어떤 화자의 목표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화자는요, 인생의 순례자라는 게 되고 싶나 봐요. 그래서 화자의 어떤 가치관인데, 화자는 지금 전혀 그것에 근접하지 못하고 밥만 많이 먹는 어떤 세속적인 인물이 돼요. 강아지에게조차도 이제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숨은 거죠, 무서워서.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두려워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좀 놀라운 포인트인데요. 강아지들은 주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정말 눈물이 글썽거리는 그런 멘트인데요. 즉, 오늘도 나는 강아지에게 그렇게 화를 냈고 내가 이제 반성을 했지만 강아지가 내가 반성한 시점보다 더 빨리 나를 용서했을까 봐 부끄럽고 반성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진짜 약간 참 먹먹한 시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친구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은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정말 인간에게 무한한 애정을 준다라는 거를. 물론 쌤은 강아지를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는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이 좀 약간 아리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일상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분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내 행동에 대해서 성찰하고요. 성찰의 결과는 반성한 거죠. 그 결과 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자, 제재는 이제 정호승 시인 입장에서, 화자 입장에서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개와 있었던 어떤 일, 이게 제재가 되겠죠. 여러분, 주제는요, 뭐겠어요? 그쵸.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과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도 좀 잘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약간 현실과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